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5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오늘 집중 취재 시간에는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 배경과 또 국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진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3월이었죠. 1억을 넘기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9% 가까이나 하락하면서 지금 6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반경에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53,900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24시간 전보다 무려 8.6% 급락한 건데요. 비트코인 54,000달러 선이 붕괴된 건 지난 2월 이후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던 지난 3월 최고가와 비교하면 무려 26%나 낮은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은 지지선이었던 6만 달러가 붕괴된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마운트 콕스 리스크가 지목이 됩니다. 10년 전 파산한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 콕스는 약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마운트 콕스가 이달 초부터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상환하겠다고 나서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독일 정부가 압류하고 있던 비트코인 처분에 나선 것과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든 것도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지금 가상자산 시장을 위축시키는 악재가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인데 이 시장의 지금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호재는 혹시 없을까요? 호재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이 시장은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 지난 1월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 가상자산 현물 ETF가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시가총액 5위인 솔라나의 현물 ETF 신청서도 접수가 되면서 주요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말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마운트 콕스 리스크가 해소되고 나면은 비트코인이 하반기부터 본격 반등할 거란 설명인데요. 가상자산 전문가인 펀드스트렛의 톰리는 비트코인이 연말에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는 11월에 열리게 되는 미국의 대선도 가상자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미 대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위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대선 토론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자산 시장에 매우 우호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가상화폐 업계 임원들과 만나서 이 향후 모든 비트코인 채굴이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는 본인이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고 또 선거 기부금을 가상화폐로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 커지면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도 덩달아 밝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도 트럼프 당선은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자국의 가상자산이나 이런 신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이기 때문에 또 가상자산도 더 화랑이 될 것이고 이렇게 미국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가 이렇게 가상자산도 더 육성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시장도 미 대선과 관련된 소식은 일단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오히려 악재로까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철회해서 더 강력한 민주당 경쟁자가 등장할 경우 이 가상자산 시장에 비우호적인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는 현재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용자 보호법 도입이 예고가 돼 있는데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앞으로는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지게 될까요? 네, 오는 19일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 부과, 그리고 불공정 거래 방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우선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거래소들이 이용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거래소들이 파산을 해도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투자자들의 자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의 정보 공시 의무도 부과가 되는데요.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이나 불공정 거래 의심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알트코인은 상장 폐지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최근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안 시행 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는 만큼 거래소에서도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자 보호가 주요 취지인 만큼 거래소들이 여러 안전장치 마련에 분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준비금 확보입니다. 거래소들은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별도의 지갑에 보관을 해야 하고요. 나머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보관 금액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준비금은 해킹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인데요. 거래소들은 준비금 마련 방안을 두고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법안이 실효성 있게 잘 도입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진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